안녕하세요, 다오월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일단 마이그레이션 관련 업데이트 간단하게 해드리고, 최근에 제가 상당히 많이 받았던 질문이 있습니다. 파이코인이 스텔라 블록체인으로 400억 개가 이동을 하였다. 이 질문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마이그레이션 얘기를 해볼 텐데요. 현재 영상을 만드는 시점으로 총 415만 개의 파이 지갑을 지금 돌파한 것을 볼 수 있었고, 현재도 마이그레이션이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총 몇 개의 마이그레이션이 하루 동안 이루어지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긍정적인 부분은 그래도 하루에 제대로 이 마이그레이션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약 3만 개 이상의 파이 지갑이 마이그레이션이 되어주는 그런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고요. 현재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이 마이그레이션의 휴기, 즉 마이그레이션이 멈춰있는 날은 어쩔 수 없이 지금 발생한다 하더라도 계산을 해보면 기존에는 하루에 약 2만 개의 지갑이 또는 많더라도 2만 5천 개의 지갑의 마이그레이션이 되었는데, 그렇게 되면 아무리 계산을 긍정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앞으로 1000만 개의 파이 지갑에 도달을 하려면 300일 이상이 더 소요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루에 이렇게 3만 개씩 마이그레이션이 된다라고 가정을 하면, 그리고 현재 발생하는 마이그레이션 멈춤 현상이 좀 더 줄어들 수 있다라고 하면 앞으로 약 200일 안으로 마이그레이션이 1000만 개에 도달을 할 수도 있는 계산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1월 초에 보여주고 있는 이 마이그레이션의 현황이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다, 이렇게 말씀을 전해드리겠고, 그리고 한국 시간으로 어제 코어팀 지갑, GBQQ 지갑에서 GABT 지갑으로 5천만 개의 파이코인이 이동을 했습니다. 즉 마이그레이션을 위한 준비 물량이 더 보충이 되었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당분간은 아마 며칠 동안은 더 지속적인 마이그레이션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데이터는 X 계정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데, 2024년 올해 1월에는 이 코어팀 지갑, GBQQ 지갑에서 GABT 지갑으로 총 1억 개 파이코인이 마이그레이션을 위해서 이동을 했습니다. 5천만 개씩 총 2번을 이동을 했고요. 이 테이블을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2022년 중반에 역시나 가장 많은 마이그레이션이 발생을 했는데, 그 당시 6월, 7월에는 가장 많은 파이코인의 이동이 있었고, 또 2023년에는 반대로 GABT 지갑으로의 이동이 매우 낮게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은 아직 1월달이 끝나지 않았지만 적어도 2023년에 보여주었던 이 파이코인의 이동량을 넘어서 줘야 된다는 게 제 분석이고요. 예를 들어 기본적으로 한 달에 2억 개에서 3억 개 정도의 파이코인이 GBT 지갑으로 들어와 주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이그레이션 분석을 해보니 어제 그리고 오늘도 참 흥미로운 데이터를 발견을 할 수 있었는데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이 지갑별 마이그레이션 최저 수치가 5파이대까지 내려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어제 시간으로 마이그레이션 데이터를 다시 확인을 해보니 이제 지갑당 최저 마이그레이션 수치가 4파이대까지 나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영상을 만드는 시점으로 다시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요. 최근 마이그레이션이 된 약 7,700개의 파이 지갑을 다시 다운받아서 확인을 해보니 이제는 4파이대의 마이그레이션 된 지갑이 꽤나 보이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올해 초부터 마이그레이션 기록을 지속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갑작스럽게 8파이대가 나타나기 시작을 했고, 그 다음은 7파이대, 그리고 바로 6파이, 5파이 이런 식으로 떨어져서 어제부터 4파이까지 지금 나타나기 시작을 했고요. 이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신규 가입자들이나 채굴을 얼마 하지 않은 유저들의 비율도 조금씩 오픈이 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마이그레이션 비율을 전체적으로 보면, 그리고 평균을 보면요, 최근에 많이 줄어들고 있다 하더라도 아직도 파이 이 지갑당 마이그레이션 양은 약 570파이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적게 들어온 분들만 있는 게 아니고 반대적으로 파이를 아직도 많이 받고 있는 분들도 항상 존재하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영상이나 X에서도 한 부분의 데이터만 보여드리지 않도록 항상 전체 데이터를 보여드리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여러 관점에서 우리들이 분석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정보를 공유해드리고 있는데, 예를 들어 같은 시간대에 4파이 코인을 받는 분도 있으시지만 이렇게 13,400파이를 1차 마이그레이션으로 받으신 분들도 여전히 동시대에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이 마이그레이션의 데이터를 보면 이 비율이 항상 골고루 분비되어서 들어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양이 적은 분들이나 많은 분들만 이렇게 편향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양이 적은 분들이나 중간대에 있는 분들, 그리고 마이그레이션 양이 상당히 많은 분들 다 골고루 혼합되어서 마그가 항상 되어지고 있는데, 일단 그 전제 하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하루하루마다 이 최소 파이 수량이 점차적으로 낮아지고 있다는 것이고, 이 얘기는 조만간 2파이 마이그레이션 시대를 곧 맞이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급격하게 이렇게 줄어들진 않지만 전체 평균량을 계산해 보아도 조금씩 지금 평균량이 줄어들고 있는 수치고요. 예전엔 1지갑당 평균량이 600파이가 훌쩍 넘어갔지만 이제는 570파이 선에서 마이그레이션이 들어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KYC 통과자가 약 800만 명이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현재 50%만 마이그레이션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800만 명이 전부 마이그레이션에 통과를 하게 되면 통계적으로 보았을 때 이렇게 높은 양의 마이그레이션 양은 더 이상 보여지기 힘들 거라는 것이 제 예상이고요. 그러면 현재 이렇게 보이는 낮은 마이그레이션 양 위주로 들어오는 시대가 조만간 펼쳐질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2일 전에 많은 분들이 저에게 질문을 주셨는데요. 현재 파이코인이 스텔라 블록체인으로 옮겨졌다, 여기 관해서 질문을 주셔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긴 했었습니다. 스텔라에서 만들어지는 아마 이름만 같은 스캠 토큰일 가능성이 높고, 심지어 그곳에 총 발행량을 보면요, 구조개 몇천억 개 이상 이렇게 발행이 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는 파이코인과는 완전히 다른 파이코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사실 많은 분들이 블록체인에 관해서는 아주 기본적인 정보만 듣고 있으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혼란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서 일단 이 원리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일단 가장 기초적인 예로 제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이 시스템을 한번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록체인 상에서는 미국 달러 1달러의 가치를 가지는 1USDC라는 스테이블 코인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스테이블 코인 1USDC가 미국의 1US 달러를 그 가치를 보장할 수 있는 이유는 1USDC가 블록체인 상에서 토큰화로 발행이 되기 위해서는 실제 미국 달러가 준비금으로 예치가 되었기 때문에 그 가치가 보장이 되는 겁니다. 즉 우리가 100USDC 스테이블 코인이 시장에 풀려 있다는 것은 해당 금융기관이나 이 발행사인 서클사나 그 어딘가에 이 준비금 100US달러가 이 준비금으로 예치가 되어 있다는 뜻이고,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이 정기적으로 그 돈이 잘 예치가 되어 있는지 감사를 받고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그 중에서 10USDC 스테이블 코인을 이걸 현금으로 바꾸려고 한다면 이 중비금에서 이 실제 돈 10US달러를 받으면 되는 것이고요. 대신 우리가 반환을 했던 10USDC는 소각 처리를 하면 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맞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블록체인 세계와 현실 세계의 가치는 1대1로 패깅시켜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런 기본적인 1대1 패깅 시스템은 블록체인 간에서도 흡사하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각자의 블록체인은 본인들만의 각자 코인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런 코인들이 만약 다른 블록체인으로 이동이 되어서 사용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기술들과 조건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일단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한번 볼 수 있겠는데요. 이 두 개의 블록체인은 완벽히 다른 블록체인입니다. 즉 비트코인이 이더리움 블록체인으로 바로 옮겨갈 수가 없고, 이더리움의 위에 이 이더라는 코인도 비트코인 블록체인으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상당히 아쉽죠. 비트코인처럼 가치가 높은 코인을 이더리움에서 존재하는 이 디파이 시장에서 사용을 할 수 없다라는 부분은 매우 아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 스테이블 코인처럼 이 비트코인과 가치가 똑같은 이더리움 토큰을 이더리움 블록체인 상에서 발행을 해버리고 실제 비트코인을 담보물로 잡아놓는 그런 아이디어를 만들어 내게 되는데요. 즉 실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상의 토큰의 가치를 1대1로 이 가치를 패깅해서 쓰자라는 아이디어가 나온 건데, 우리는 그것을 이 WBTC 또는 Wrapped BTC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BTC는 1WBTC와 가치가 같은 겁니다. 토큰의 형식은 다르지만 가치는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실제 비트코인을 이더리움 상의 토큰으로 발행을 해주는 이 수탁 서비스는 비트고라든지 카이버 네트워크, 렌의 공동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되고, 일단 이렇게 신뢰할 수 있는 개발자들, 투명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에서 이제 이런 서비스를 이용을 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런 업체들이 신뢰를 받지 못하면 여러 좋지 않은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담보물이 해킹당하는 사건이 있을 수도 있고, 먹튀 사건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이런 것에는 신뢰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어야 되고요. 어쨌든 이 실제 1비트코인을 이곳으로 전송을 하게 되면 여러분은 Wrapped BTC, 즉 WBTC를 이더리움 블록체인 상에서 발행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이더리움 기반 지갑이죠. 메타마스크와 같은 곳에서 이제 WBTC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이더리움의 디파이 생태계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일반적인 비트코인은 메타마스크 지갑으로 들어올 수 없다는 거 모두 아실 겁니다. 완벽히 다른 시스템이기 때문에 서로 상호작용을 할 수가 없고요. 대신 이렇게 이더리움 토큰 형식으로 발행이 된 WBTC는 메타마스크에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WBTC와 BTC의 가치는 이미 1대1로 가치가 패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똑같이 이동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즉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하면 이 WBTC의 가격도 자동적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이것도 이제 BTC라는 실제 담보물이 어딘가에 지금 잠겨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더리움 상의 WBTC를 다시 비트코인 블록체인으로 가져가고 싶다면 지정된 시스템에서 이 WBTC를 소각을 하고 원래 담보물로 잠겨있던 이 BTC, 비트코인을 돌려주게 됩니다. 이제 이런 시스템이 되겠는데 블록체인의 기본 원리가 이제 이렇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번에 스텔라와 파이의 블록체인을 보시면은 이와 이제 거의 다 흡사한 관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텔라와 파이는 매우 흡사한 프로토콜로 개발이 되어지고 있지만 이 두 개는 엄연히 각각 다른 레이어 1 블록체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파이코인이 스텔라 블록체인으로 바로 옮겨갈 수 있다거나 스텔라의 루멘이라는 코인이 또는 스텔라 위에 토큰이 또 파이 블록체인으로 바로 넘어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스텔라의 생태계를 보면요. 아까 이더리움의 이 랩트 코인을 설명을 해드렸듯이 비트코인을 스텔라 블록체인에 맞춰서 토큰 형식으로 발행하기 위해서 YBTC라는 토큰을 발행을 하고 실제 BTC를 담보물로 잡거나 스텔라 자체 유동성 풀에 실제 비트코인을 스테이킹 하도록 유도를 해서 그에 맞는 스텔라 토큰을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파이코인도 스텔라 네트워크로 이동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담보나 스테이킹 작업을 거쳐야 되고요. 스텔라 블록체인에서 사용이 될 수 있는 토큰으로 다시 발행이 되어야 그 스텔라 세계에서 사용이 가능해지겠습니다. 그래야 파이 가격이 $10이면 그 스텔라 블록체인에서 발행된 파이 토큰도 어떤 이름을 가질지는 모르겠지만 그 토큰이 $10의 가치로 사용이 될 수 있는 것이고 파이가 $100로 가치가 상승을 하게 된다면 그 스텔라 생태계에서도 1대1 패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토큰이 $100의 가치를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현재 우리가 신뢰를 하고 파이코인을 담보물로 맡기고 다른 블록체인에서 타 토큰으로 발행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나 어떤 프로젝트가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현재는 그런 투명하게 운영을 하는 개발자나 그런 프로젝트가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파이 네트워크의 현재 메인넷을 보시면요. 마이그레이션 된 이 코인의 양은 총 26억 개이고 이 중 유통 물량은 약 8억 개에서 9억 개 정도로 지금 측정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 파이가 현재 오픈 메인넷으로 진행을 한다 하더라도 타 블록체인으로 옮겨가기 위해서는 담보물로 묶일 수 있는 양의 한계가 존재하는데요. 현재는 이 유통 물량 8억 개에서 9억 개 정도가 거의 최대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질문자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처럼 400억 개가 스텔라 블록체인으로 옮겨갈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현재 파이 자체 생태계에서도 그 정도의 물량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넘어갈 수가 없고요. 그리고 현재 코어팀의 물량은 약 10,000개의 지갑으로 모두 쪼개져서 모두 락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코어팀의 물량도 현재 옮겨갈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스텔라 지갑 중에서 이렇게 랍스터 지갑이라는 게 있는데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스텔라 생태계에서 여러 토큰 자산들을 서로 빠르게 스왑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존재합니다. 여기서 스텔라의 이 루멘이라는 코인과 다른 타 자산을 스왑할 수 있는지 한번 쭉 둘러보시면은 여기서 제가 수동으로 이 파이라는 토큰을 한번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여러 가지 파이 관련 이 토큰이 노출이 됩니다. 파이 토큰, Y파이 아니면 이 W파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과연 이런 파이들이 우리 실제 파이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현재 제가 교환 비율을 한번 보게 되면요. 1루멘으로 즉 1XLM으로 파이 토큰을 약 990만 개나 받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 보이는 이 파이 토큰은 가치가 상당히 낮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일단 스텔라 블록체인은 퍼블릭 블록체인이기 때문에 아무나 이 위에서 토큰을 자유롭게 발행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이름을 얼마든지 파이라고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파이라고 보인다라고 해서 그 파이가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파이는 아니고요. 그 파이코인의 발행량부터 현재 지금 보여주는 가치까지 한번 보시면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스캠 코인이거나 테스팅 코인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이름을 W파이라고 검색을 해봐도 이 스텔라 블록체인 위에 있는 W파이는 일단 랩트 파이라고 불러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토큰은 심지어 이제 불법 또는 사기 행위로 신고되었음 이런 이제 메시지가 뜨기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정보들은 사실 볼 가치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인들이 스텔라 위에서 스텔라 토큰으로 자유스럽게 발행을 하고 그 토큰의 이름을 파이라고 만들어서 스텔라 지갑으로 이동시킨다라고 해서 그 코인들이 파이코인과 어떤 가치가 연결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이런 스텔라 블록체인 익스플로어에 어떤 파이라는 이름을 가진 수많은 토큰들이 발견된다고 하더라도 또는 현재 스텔라 지갑에 파이 토큰 수합을 하실 때 파이 관련 이름이 보인다 하더라도 이런 거에 너무 신경을 쓰지 마시고 또 너무 직접적으로 어떤 테스팅을 해보다가는 여러 또 스캠 위험에 노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